단순히 가장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또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댑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얼마 전 애플이 여러가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새로운 맥미니와 맥북 프로를 출시했고 바로 이어서 새로운 홈팟까지 출시했습니다. M2 프로와 M2 맥스 칩셋도 새롭게 나왔고 사실상 이벤트를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건데 제가 제품들을 쭉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완전히 꿀템이라 느껴진 제품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제품을 잘 고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에어팟 프로 2세대와 갤럭시 버즈2 프로를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홈팟 2세대입니다. 홈팟은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제품은 한국에 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홈팟 1세대는 2018년 2월에 출시했습니다. 사이즈가 제법 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세대의 가격은 $349였습니다. 아마 국내에 판매가 되었다면 50만원은 넘는 가격이었겠죠. 애플도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는지 출시 1년 후쯤에 $299로 가격을 낮췄어요. 이 제품은 2021년 3월부터 단종이 되었는데요. 단종이 될 때까지 역시나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2020년 10월에 나온 제품이 바로 홈팟 미니입니다. 미니는 홈팟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게만 봐도 홈팟은 2.5kg, 미니는 340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작은 사이즈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제품의 가격도 훨씬 저렴한 $99였습니다. 홈팟 미니의 출시로 인해서 기존 홈팟은 거의 단종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했는데 애플은 며칠 전 무려 4년 만에 새로운 홈팟을 공개했습니다. 색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이트와 스페이스 그레이로 나왔고요. 외관은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높이가 조금 짧아졌고요. 1세대에서는 패널을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홈팟 2세대에서는 미니처럼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200g이나 더 가벼워진 2.3kg로 나왔고요. 또한 기존 홈팟과는 달리 온도와 습도를 감지할 수 있고 연기나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칩셋의 변화도 있는데요. 이번 2세대에서는 애플워치 7에 들어간 S7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AA 칩셋이 들어갔는데 2세대가 좀 더 똑똑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격도 기존 출시가보다 $50 저렴한 $299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달라진 느낌은 아니었고요. 스피커의 성능 같은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직접 청음을 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홈팟 2세대가 나오면서 내가 미니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홈팟을 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홈팟과 홈팟 미니는 용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팟은 뛰어난 음질을 갖춘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홈팟 미니는 홈팟보다는 접근하기 쉽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음질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보다 뛰어난 오디오를 경험하고 싶다면 홈팟이 좀 더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팟 2세대는 미국에서는 2월 3일부터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국내에는 여전히 출시되지 않습니다. 향후 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맥북 프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맥북 프로는 이제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M2가 달려있는 13인치 맥북 프로, M2 프로와 맥스 칩셋을 고를 수 있는 14, 16인치 맥북 프로가 있습니다. 14, 16인치 맥북 프로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데 전작과 디스플레이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포터블한 14인치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한 곳에서 고정으로 쓰시는 분들이라면 16인치가 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4인치든 16인치든 이제 모두 동일한 사양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성능이 모두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맥북 프로는 사실 칩셋을 제외하면 달라진 부분이 크게 많지 않은데요. 달라진 부분 중 하나가 바로 HDMI 2.1 포트입니다. 기존에는 2.0 포트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2.1 포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2.1 포트로 달라지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HDMI 2.0과 2.1의 차이는 대역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HDMI 2.0에서는 4K에 60Hz까지만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2.1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4K에 최대 240Hz 그리고 8K에서는 최대 60Hz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렇게 높은 해상도와 주사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외에도 블루투스 5.3이 들어갔고요. 와이파이 6E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달라진 점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구매 옵션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제품은 27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맥스가 들어간 가장 비싼 모델은 429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먼저 가장 저렴한 버전을 보면 M2 프로 10코어 CPU와 16코어 GPU가 들어간 모델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칩셋 구성을 보면 이번에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M2 프로 기본형, 고급형, M2 맥스 기본형, 고급형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옵션은 기본형과 가격 차이가 96만원이나 돼요. 그리고 아래를 보면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64GB, 96GB 램으로 구성하려면 맥스 버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 그대로 고용량 램 구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맥스를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좀 재미난 점은 아까 칩셋도 기본형과 고급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M2 맥스로 구성을 하더라도 기본형 구성을 하게 되면 최대 64GB까지만 추가할 수가 있고요. 고급형 구성을 해야지 96GB의 램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기본 512GB부터 시작하고 최대로 구성하면 8T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프로를 선택하던 맥스를 선택하던 동일하게 가능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또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댑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장 저렴한 프로 기본 버전을 선택하게 되면 67W의 어댑터가 오게 되는데요. 96W의 고전력 어댑터로 변경하면 추가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M2 프로 기본형에만 기본 어댑터가 67W고요. 12코어인 고급형부터는 96W의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 업그레이드라고 나와 있긴 한데 17,000원짜리 무료 업그레이드는 좀 웃긴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구성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M2 프로와 맥스가 달린 맥북 프로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작에 비해 CPU는 20%, GPU는 약 30% 정도의 발전이 있습니다. 절대 적은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기존에 M1 프로나 M1 맥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크게 성능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업그레이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M1 프로나 맥스도 타 제품 대비 성능이 워낙 압도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존에 M1 제품을 쓰셨거나 인텔 맥을 쓰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M1의 긱벤치 스코어를 보면 평균적으로 싱글 코어는 1700점대, 멀티 코어는 7000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M2 프로와 비교를 해보면 싱글 코어는 1952점, 멀티 코어는 15000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티 코어 기준 거의 2배 가까운 성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직 M2 맥스 같은 경우 스코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이것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네요. 이렇듯 성능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기존의 프로나 맥스급 칩셋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업그레이드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맥미니입니다. 제 생각에 맥미니가 이번에 나온 제품들 중에 좀 주인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나온 맥미니를 보면 M2가 달린 맥미니 그리고 M2 프로가 달린 맥미니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M2가 달린 가장 저렴한 녀석은 8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M2 프로는 17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딱 봐도 2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나죠. 일단 가장 저렴한 85만원짜리의 구성을 보면 M2 칩셋이 달려있고 8GB의 램, 256GB의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램은 최대 24GB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용량은 2TB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기본 버전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가장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기본 사양이지만 맥을 그냥 사무용으로만 돌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초이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M1 칩셋도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게 돌아가는 사양이에요. 저는 이제 영상 편집용으로 여전히 M1 iMac을 활용 중인데요. 영상 편집으로 돌려도 지금도 전혀 문제 없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M1보다 성능이 더 발전된 M2가 들어가잖아요. 더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정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사무용으로는 압도적인 가성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램 용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무용으로만 쓰실 분들이라면 무조건 기본형인 8GB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램이라는 게 이제 많을수록 좋기는 해요. 아무래도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좀 더 좋긴 하지만 결국 이 램을 좀 더 높게 구성을 하면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8GB로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용량 램을 써야 하는 전문가 분들이시라면 애시당초 기본형을 구매하시진 않으시겠죠. 전문적으로 편집하시거나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2배 이상의 가격을 내고 M2 프로를 선택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M2 프로로 구성을 하게 되면 램도 16GB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용량도 512GB로 늘어나기는 해요. 그리고 M2 프로 구성은 램은 최대 32GB, 용량은 8TB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트한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저 기본형, 저 85만원짜리의 가성비를 능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렇게 가성비 좋은 맥미니에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맥북 프로처럼 이렇게 화면이 같이 딸려 나오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따로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집에 뭐 여분의 모니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이 모니터를 또 구매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가성비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M2 기본 버전과 M2 프로 버전의 다른 차이점으로는 포트 구성도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썬더볼트 포트가 2개, 프로 버전에는 4개가 들어가 있어요. 포트가 부족한 부분은 뭐 허브로도 해결할 수 있긴 하겠지만 2개가 들어간 건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뭐 HDMI 단자가 있긴 하지만 요즘 모니터들은 대부분 타입C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남는 포트는 하나뿐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 기본형 맥미니, 이 제품이 이번에 나온 제품 중 가장 꿀 가성비를 가진 제품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무용 맥을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필구 각이겠네요. 지금까지는 애플에서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구매하실 거라면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현재 애플에서는 신학기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요. 이 기간은 3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프로모션 내용으로는 여러가지 제품을 애플 교육 할인가로 제공해 준다는 건데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 에어팟 2세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공짜로. 물론 3세대는 아니지만 애플이 이 정도 해주는 건 정말 엄청난 혜자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애플케어 플러스도 2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재학생이나 교사, 교직원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모션은 총 8가지 제품입니다. M1과 M2 맥북 에어, 아이맥, 13, 14, 16인치 맥북 프로, 여기에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까지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M2 프로 맥스가 들어간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 국내에 출시도 안 됐죠. 그런데 이 제품도 이 할인가에 넣어주는 걸 보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 할인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애플 제품을 할인받고 살 수 있으면 무조건 받아야겠죠. 아무튼 대학생분들이시라면 이 프로모션 꼭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에어팟은 재고가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최근에 이제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떻게 사야 되나 고민도 많으실 텐데 오늘 가이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